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 씨가 압수된 태블릿 PC를 돌려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최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엽니다. 앞서 최 씨는 검찰에 태블릿 PC를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은 소유자가 최 씨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거절했습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가처분에 대해 수사가 끝난 압수물을 돌려주지 않아 JTBC가 보도한 최 씨의 태블릿 PC를 돌려달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최 씨는 이달 7일과 14일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 씨는 JTBC 가입수에 보도하고 검찰에 제출한 태블릿 PC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특검에 이미 제출한 태블릿 PC를 본인의 소유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검찰이 포렌식했을 때 415개가 있었는데 채팅방이 1년 뒤에 300개가 사라졌어요. 검찰이 없앴다. 카톡방을.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1부 부장판사 고홍석은 22일 오후 최 씨 측이 접수한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변개 또는 폐기 등 금지, 가처분 신청 2건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는데 최 씨의 대리인 이동환 변호사는 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됐으니 압수물은 돌려줘야 한다 면서 검찰이 태블릿 PC를 최 씨의 것으로 보고 구속했는데 이제는 최 씨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하며 태블릿 PC 관련 중대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리 지금 이 자료를 드렸는데요. 요약해드리면은 어떠한 물건을 누가 소유하고 사용했는지는 누가 돈을 냈는지가 직결됩니다. 이제껏 이 태블릿 PC는 최서원 것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실제로는 청와대 김한수 행정관이 돈을 내고 개통을 했었습니다. 근데 왜 이게 문제가 안 됐냐면은 지금까지 검찰과 JTBC와 김한수 행정관은 자기가 개통을 했지만 법인 카드로 해서 법인 회사 카드로 자동이체를 시켜놨기 때문에 나는 돈이 나가는지도 몰랐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최근 저희 2심 재판부의 사실 조회 결과 그동안 검찰과 JTBC, 김한수의 주장은 다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한수 법인카드 자동이체가 된 적이 없고요. 모든 돈은 김한수 개인 카드로 지불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 카드로 지불했으면은 그 개인 카드로 지불한 사람이 쓰고 소유한 게 맞죠? 또 곧 정식으로 압수물 환부 청구도 제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태블릿이 최 씨의 소유라는 것을 근거로 형사처벌이 이뤄졌는데 검찰이 이제 와서 태블릿이 최 씨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압수물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태블릿 PC를 조작한 흔적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은 소유자가 최 씨가 아니라 반환할 게 아니라고 하고 특검은 특별검사가 공석이라 아직 답변을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크게 세 가지 이제 위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발을 했어요. 첫 번째는요, 문자 메시지 아시죠? 노승건이 누구랑 도대체 문자를 주고받았냐 했는데 조택수는 자기가 법조기자일 때 자기가 노승건이랑 주고받았다. 법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우리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냐? 앞서서 이제 심수미 기자가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요. 자기가 그 문자 메시지 주고받은 사람이다. 독일에서 주고받았다. 이러다가 또 한국에서 주고받았다. 자기 걸로 주고받았다 하다가 또 이제 엄마 폰으로 주고받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끝까지 이제 자기가 노승건하고 주고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번복도 안 했어요. 그러면 조택수가 나중에 와가지고 그거 내가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조택수가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 목록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심수미 기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는
공적인 문서에 기해서 이거 심수미가 했다는데 왜 조택수가 했다고 그러냐 지금. 예? 예,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위증이 된다 얘기했고요. 둘째로는 그 문자 메시지를 제출한 거잖아요. 고발할 때, 고소할 때 손영석이라는 사람이 대표로 이제 변희재 대표를 고소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손영석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그 문자 메시지를 내는 게 아니래요. 나는 이거 낸 적이 없고 본 적도 없는데 검찰 조사 받을 때 처음 봤다. 이 노승곤 문자 메시지 처음 봤다. 법정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법정에서. 그래. 좋다. 나중에 조택수가 또 나와서 얘기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변희재 대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문자 메시지를 냈는데 누가 달라고 했으니까 주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달라고 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조택수가 답하기를 제 기억으로는 처음에 아마 어느 정도 보도가 진행이 되고 나서 이 소송과 관련된 일이 이제 진행이 되었고 손영석 당시 팀장하고 회의를 한 차례 정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당시 가지고 있는 거 일단 자료 모아가지고 준비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됐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손영석이랑 미리 짜고 냈다는 거잖아요. 이 문자 메시지. 그런데 손영석은 그런 적 없다 하니까 조택수가 거짓말하는 거죠. 손영석 말이 맞다면은 그런 차원에서 위증을 했다. 조택수가. 그리고 세 번째 위증 포인트. 태블릿 PC를 제출할 때 굉장히 우리가 또 미심쩍게 보고 있잖아요. 이 손영석이가 검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태블릿 PC를 김필준 기자와 조택수 기자 같이 냈는데 그 낼 때 우리 JTBC에서 뭐 그 입수 경위에 대해서 보도한 그 정도만큼 검사한테 입수 경위를 일부 진술한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검찰에서 진술 조서에. 손영석이 말대로라면은 조택수하고 김필준이 가가지고 어떻게 이거 받았습니다. 어디서 얻었습니다. 이거 뭐 무슨 취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택수가 정작 법정에 나가서 뭐라고 그러냐. 그런 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김필준이 이게 뭔지도 얘기도 해주지도 않고 태블릿인지 뭔지도 모르고 봉투에 쌓여 있어서 보지도 못했고 갔더니 들어가지도 않았고 검찰청 그 1층 로비에서 직원 내려보내가지고 검찰 직원 그냥 밑에서 그냥 전달만 해줬다. 직원이 내려와서 그냥 받아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법정에서. 당연히 거짓말하는 거죠. 손영석은 그 전에 다 얘기를 하고 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할까요? 이렇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겠죠. 법정에서 위증을 한 것에 대해서 고발을 한 겁니다. 그는 검찰은 자기네들도 소유자를 모르고 단지 최서원이 소유자는 아니다. 라는 식으로 소유자가 누구인지 특정을 못하고 있다. 며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에서도 최서원 태블릿이라고 판결을 했고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문회에서 JTBC가 보도한 태블릿 PC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리 묵은 숙제 한번 해야 되겠죠? 태블릿 PC 어때 공부 좀 많이 했습니까? 김 의원은 태블릿 PC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진 파일을 또 문제 삼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포렌식을 했더니 왜 여기 문서가 자꾸 생겨나고 있어요? 하지만 이는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이미 논란이 정리된 문제입니다. 태블릿 PC에 전원을 켜서 시스템을 작동하면 자동으로 생성되는 파일이라고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태블릿 PC가 최순실 씨 것이 아니란 주장도 반복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 태블릿이 여러 사람이 쓰던 공용폰이었는데 이거를 최서원이 쓰던 거라고 하려다 보니까 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2년 전 서울중앙지검 국감 때 검찰 관계자들이 꾸준히 해명한 내용입니다. 그런 이유로 최서원의 사용한 태블릿 PC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덮자고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고. 왜요? 까라면 까고 덮으라면 덮는 게 대한민국 검사야. 이게 검사장님 모시고 이 사건을 계속 끌고 나가기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부장님, 저 진짜 조직을 위해서 개처럼 살았습니다. 네,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까? 네. 대한민국 헌법 제2장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우리 아들은 그런 나라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도 계속 태블릿이 최 씨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저희가 반환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정부 측의 소송 서류가 늦게 송달된 점 등을 고려해 이달 29일 재차 신문기일을 열기로 했단다. 저희들은 정치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범죄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사 의뢰된 부분에 대해서 법에 따라 수사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치열한 공방을 벌인 건 국정농단의 스모킹 건이었자 대통령 탄핵을 불러온 최순실 태블릿 PC였습니다. 내일이면 저희가 첫 보도를 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인데요. 그동안 자유한국당에서는 잠잠해질만 하면 느닷없이 음모론을 꺼내 지난한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윤상직 의원은 태블릿 PC 포렌식 분석관의 국감 출석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 문제의 태블릿, 대통령을 탄핵시킨 그 스모킹건 태블릿에 문서의 절반이 언론사와 검찰이 심어놓은 문서로 다 차여져 있는데 이제 와서 그냥 모른다고 하면 됩니까? JTBC가 특종으로 보도하고 특검이 그대로 인용하여 수사가 시작된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건의 최초이자 마지막 증거인 태블릿 PC가 최서원 씨 것이 아니라는 검찰의 주장은 이 사건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및 사법부 판결의 정당성도 훼손된 것이라 사법부는 검찰 수사 자체를 폐기하고 이를 인용해 자신들이 대법원에서 판결했던 사건 자체를 재심으로 마무리해야 심각하게 훼손된 사법부의 권위도 살아날 수 있다고 본다. 특검의 무리하고 막가파식 수사로 대한민국 검찰은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으로 그들의 입맛에 맞는 수사 및 구형으로 사법부의 판단까지 왜곡시킨 특검은 사법농단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대상이 됐다. 어떻게 이런 자가 자유우파 대통령 후보인가? 문재인이 대통령 되는 것에 혁혁한 공을 세워 지방검사장이었던 자를 5단계 초고속 승진시켜 대검찰총장까지 된 자. 박근혜 대통령을 아무 근거와 증거도 없이 경제공동체, 묵시적 청탁이라는 법에도 없는 단어를 만들어 45년 구형을 때린 자. 태블릿 PC가 최순실 것이라고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자. 국정원장 3명을 국정농단했다고 감옥에 쳐넣은 자, 자유우파 정치인과 판사, 국민 200여 명을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감옥에 쳐넣은 자, 광주 사태를 헌법 전문에 넣는다고 한 자 등등이 누구인가? 또한 대선 캠프에는 박근혜 대통령 사기탕핵을 지지한 자와 전직 민주당 인사들과 심지어 극좌 세력까지 합류시키며 광주민주화운동을 지지하다 못해 헌법 전문에 표기까지 하겠다는 자가 어찌 보수의 우파를 표방할 수가 있을까?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금하며 이재수 장군 등 수많은 분들이 억울하게 자살 및 옥살이를 주도한 자가 지금까지도 한마디 탄핵에 대해 사죄하지 않는 것이 못마땅하기도 합니다. 장시호의 경우에는 자세히는 말씀드리는 초심으로 어려운 싸움일지라도 보람되게 자유대한민국을 후대에 물려주기 위한 끝까지 투쟁합시다. 최순실 씨가 사용했던 태블릿 PC입니다. 최 씨는 이 태블릿으로 청와대의 각종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이런 내용을 인정하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최 씨가 2년 넘게 들고 다니며 자료를 받아온 이 PC는 현직 청와대 행정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태블릿 PC의 소유주 명의를 확인한 결과 최 씨가 아닌 마레이 컴퍼니라는 법인이었습니다. 개통 당시 마레이 컴퍼니 대표는 김한수 씨로 청와대 뉴미디어실의 현직 선임 행정관입니다. 결국 최 씨가 김 행정관 측이 개통한 태블릿 PC로 대통령과 청와대 관련한 각종 문서들을 받아온 겁니다. 김 행정관이 청와대와 최 씨 사이에 연결고리라는 추론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태블릿에 떠있는 내용에서도 역시 청와대와의 관련성이 확인됩니다. 이메일 주소 그레이트팍 1819는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폴더에는 2012년 6월 25일 촬영된 최 씨 자신의 사진부터 2014년 3월 27일에 받아본 독일 드레스덴 대통령 연설문까지 각종 자료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명단에는 국민행복 캠프로 소개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최 씨의 측근들만 있습니다. 실제 최 씨는 태블릿 PC를 통해 김 행정관과 카카오톡 대화를 나눴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준석의 발언엔 두 가지 정도의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첫째가 자기 변명이고요. 둘째가 남을 비판하면서 남 탓을 하는 겁니다. 즉 누가 이래서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자신의 행위를 자신이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과 결부시키면서 나는 정답이요. 상대는 오답이다. 내가 맞았고 상대는 틀렸다. 이렇게 스스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의학 용어로 개착각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때문에 이준석 본인은 항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이 다른 사람을 적으로 규정하고 그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대화하고 타협하기보단 이기려 들기 때문에 항상 비슷한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실제 이준석과 관련해 일어난 과거 사례를 보면 여러분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선거의 여왕,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박근혜 퀴즈라는 엄청난 특혜와 함께 정치계에 대비한 이준석은 탄핵 사태가 터지자 이정현 대표 앞에서 빨리 탄핵하라고 단식 투쟁을 하는 폐륜에 가까운 배신을 했습니다. 이준석이 최소한의 의리가 있는 인간이었더라면 적어도 자기가 자랑하는 그 잘난 토론 실력으로 당시 탄핵 정국에서 박 대통령한테 퍼부어진 어마어마한 가짜 뉴스와 유언비어를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나섰어야 맞는 것입니다.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의 후광을 입고 정치계에 대비한 이준석이라면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른정당으로 이준석은 내뺐죠. 그 뒤에도 이준석의 이런 행태는 지속됩니다. 반기문의 기대를 걸었던 바른정당은 정당 역사상 최단기간 내 폭삭 망하고 안철수의 국민의당이랑 합쳤는데요. 근데 거기서도 안철수 대표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했죠. 심지어 안철수 대표에게 욕을 하는 녹취록이 발견돼 징계를 먹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엔 선거에서 망하자 이번엔 손학규 대표를 대놓고 까기 시작했는데 내막을 아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준석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준석은 정치적으로 약간 사이코 행태도 보였는데요. 역선택으로 당대표 되고 나니 감옥에서 나를 보며 흐뭇하게 생각하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대놓고 조롱했습니다. 또 4.7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자 본인의 2030에 대한 엄청난 인기 때문에 승리한 것처럼 행동했죠. 하지만 박원순 오거돈의 비위로 유리한 구도에서 실시된 보궐선거였고 무엇보다 안철수와의 단일화가 결정적 요소로 작용했다는 사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런 이준석의 과거는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 이상하게도 당대표를 뽑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조중동 등 언론의 전폭적 지지를 등에 업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이기면서 당선이 됐습니다. 이런 이준석이 당대표가 됐으니 당이 제대로 돌아가리 만무하겠죠. 이런 가운데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조선일보가 이준석에 대한 스탠스를 서서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사실상 이준석에게 좀 너 조심해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날렸는데요. 사설 제목은 이준석 선거에서 손 뗐다면 말도 아껴야 이거였습니다. 즉 주둥이 함부로 놀리지 말라는 것이죠. 잠시 이 사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선대위 공보단장을 맡은 조수진 최고위원의 항명 사태를 문제 삼아 선거에서 손 떼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페이스북에서 윤핵관을 비판하면서 세대 결합론이 무산되었으니 새로운 대전략을 누군가 구상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보궐을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해도 그냥 믹서기에 갈아버렸다고 했다. 당대표가 선거를 눈앞에 두고 후보와 당을 위기에 빠뜨린 분란의 한쪽 당사자가 된 데 대해 책임을 느끼거나 미안해하는 마음은 조금도 느낄 수가 없다. 즉 싸가지가 없다는 것이죠. 당 일을 마치 남 일처럼 대하고 있다 이건데요. 자, 이어 조선일보는 조 최고위원과 윤 후보를 둘러싼 일부 측근을 문제 삼은 이 대표의 지적에 옳은 대목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든 윤 후보와 대화를 통해 조용히 문제를 풀었어야 한다. 당대표에겐 그럴 권위와 수단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후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대선 무대의 주인공은 후보이며 최종적인 결정은 후보의 몫이다. 이 대표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두 차례나 사퇴 카드를 휘두르며 당내 문제를 확산시켰다. 선거를 망치는 자해 행위로까지 비친다. 이렇게 조선일보는 자해 행위라는 격한 표현을 쓰면서 이준석을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자, 다음 단락 보시겠습니다. 이 대표가 정말 선거에서 손을 떼겠다고 결심했다면 선거에 대한 논평도 삼갈 일이다. 링 밖에선 제3자 정치 논평가처럼 선대위 인사들을 향해 비판을 이어가는 것은 당대표로서 후보를 돕는 일은 계속하겠다던 다짐과도 배치된다. 이 대표는 불과 몇 달 전 낡은 정치의 새바람을 일으키며 우리 정치판에 세대교체에 대한 희망을 불러일으켰다. 이 대표가 요즘 보이고 있는 가벼운 처신은 자신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배신하는 일이다. 보셨다시피 조선일보의 이준석과 관련한 이 사설의 핵심은 대선 무대의 주인공은 후보이고 최종적인 결정은 후보의 몫인데 당대표 나부랭이가 왜 깝치냐, 네가 네 입으로 선거에서 손 뗀다고 했으면 주저리 꿍시렁 대지 말고 입 닫고 가만히 있어라, 이겁니다. 군더더기 없는 어떤 그런 사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준석이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을 봤는지 모르겠군요.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